15차 두 번째 서머리 앤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비트의 동기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비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동기화는 우리가 물리적인 동기화가 있고요. 재동기화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과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은 결국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을 의미했죠. 그래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버스가 리세시브인 상태에서 도미넌트 값을 내보내면서 버스를 쟁취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하드웨어 동기화 과정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존의 리세시브인 버스 상태에서 도미넌트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엣지가 발생해서 그것을 동기화,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말고 추가적으로 재동기화 과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생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메시지의 그 비트를 전송하는 스트림 상에서 비트가 독립적으로 전송이 되거나 독립적으로 전송되는 메커니즘 경우나 아니면 캔 컨트롤러의 개별 주파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노미널 비트 타이밍에 인위적인 어떠한 요소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변화가 생기냐면요, 어떠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을 할 때 그 노미널 비트 타임의 길이의 변화가 발생해서 어떤 컴펜세이션, 보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실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재동기화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리세시브 상태에서 도미넌트 상태로 변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JW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래서 뭐냐 하면 동기화 시간 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화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해서 그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다라는 단어로 불렀죠. 그래서 이 SJW는요, 결국은 페이지 세그먼트 1과 페이지 세그먼트 2가 더해져서 메시지를 전송하고요. 동기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맥스 최대 동기화 시간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1 타임 쿼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인지가 동기화 비트 클럭 조절 시간을 1에서 4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 타임 쿼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동기화 과정에서 위상 에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페이지 에러 2라고 부르는데,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어떤 들어온 인커밍 비트의 엣지와 그리고 우리가 동기화 포지션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견된 그 포지션과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불일치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있겠고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가 오고, 그리고 샘플 포인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입력된 우리는 예상은 샘플 포인트는 여기에서 입력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입력되는 샘플 포인트는 늦게 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기준점보다 늦게 온다는 것은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늦게 오는 거고요. 샘플 포인트가 빨리 온다는 것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빨리 온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상되어 있는 샘플 포인트의 위치와 그리고 입력된 엣지가 정확히 오는 것을 페이지 에러를 0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샘플 포인트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다는 것은 페이지 에러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샘플 포인트가 먼저 왔어요. 먼저 오다 보니까 그것은 페이지 에러가 0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어떤 재동기화가 필요한데 재동기화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우리가 예견되는 시점보다도 동기화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 샘플 포인트의 위치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예견 시점보다도 입력되는 시그널이 늦게 오면 페이지 에러가 0보다 작은 거고요. 빨리 온다는 것은 페이지 에러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 그래서 그 갭을 우리는 페이지 에러라고 발생하고 그 페이지 에러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지 에러 자체가 커버리면 그것은 재동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 에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동기화 세그먼트, 동기화 시그널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냥 간과해 버려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과 입력 엣지 간의 그 갭을 페이지 에러라고 하고 이 페이지 에러가 결론적으로 0보다 클 수 있다. 0보다 클 수 있고 혹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0보다 작은 것은 페이지 에러가 느리게 나오는 거고 빠르게 나오는 것은 페이지 에러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 RJW라고 불렀죠. RJW. 근데 이 RJW가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는 제동기화를 발생시켜도 됩니다. RJW라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 RJW의 범위보다 아주 미세하다. 그것은 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 범위에 해당되면 그것은 그냥 하드웨어의 동기화라고 우리가 간과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화 시간들로 인해서 노드와 노드 사이는 어떤 전송에 대한 거리는 결국 비트 레이트에 대한 속도를 그룹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핑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습 때 배웠던 것은 거리별 비트 레이트를 세 단계로 우리가 그룹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Mbps/s가 나오는 10m 거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40m 거리에서 1mbps 초당 1mb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러한 재동기와 동기와 시간을 다 포함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포함한 거죠. 포함한 실질적인 캔 데이터 프레임, 캔 리모트 프레임 이러한 전송에 대한 물리적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스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고 나서 그러면 전송 솔로와 비트 레이트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첫 번째 그룹은 노드와 노드 사이가 40m 정도 거리인 경우는 송신 전류가 한 25mA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드에다가 종단 저항을 125ohm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종단 저항을 125ohm을 설치하고 또는 스플릿해서 약간 EMI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60ohm, 60ohm으로 스플릿해서 캐패시터에 연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mbp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 캔 하이, 캔 로의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떤 전압으로 구분하느냐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넌트는 캔 하이와 캔 로의 전압 차를 2V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도미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을 도미넌트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전제 조건은 40m 1Mbps 범위 내에서의 도미넌트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때 종단 저항은 125인가 25A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세시브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세시브는요, 실질적으로 캔 하이와 캔 로의 전압차가 일반적으로 티피컬하게는 0V 혹은 마이너스 0V에서 0.05V 맥스, 이 정도 범위, 즉 거의 없는 거죠. 캔 하이와 캔 로의 전압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리세시브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1Mbps에서요. 그리고 도미넌트는 그 갭이 티피컬로 하면은 2V의 전압차, 맥스는 3V, 미는 1.5V인 경우를 도미넌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ODB 파형 혹은 캔에 있는 캔 라인에서의 캔 하이, 캔 로의 전압차를 오실로스코프로 디퍼런셜 프로브로 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도미넌트, 리세시브, 도미넌트, 리세시브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송 길이가 길어서 최대 속도를 125K bit/s로 제한할 경우에 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송신층의 전류는 1mA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에다가 종단 저항을 125ohm이 아니라 2.2kΩ을 달아줘야 됩니다. 2.2kΩ을. 그래서 캔 스피드에 따라서 종단 저항의 특성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송신 출력 전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 하이와 캔 로의 전압차가 도미넌트였죠. 그게 60옴, 125민 1Mbps에서는 125옴의 종단 저항을 달고 디퍼런셜 차가 2V 이상인 것을 도미넌트라고 불렀는데, 이 125kbps에서 리세시브 전압이 1V 이상으로 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신 전류가 작기 때문에 전압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캔 하이 스피드, 캔 로우 스피드에서의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피지컬 레이어 측면에서 우리는 EMI, EMC 특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전송 스피드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는 종단 저항을 다뤄줘야 됩니다. 그죠? 120옴 혹은 2.2kΩ의 종단 저항을 다는데 그 외에 정전기나 그리고 커먼 노이즈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먼 노이즈 초크를 달아주거나, 여기 보시면 커먼 노이즈 초크가 있죠. 혹은 정전기의 강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TVS, 트랜지언트 볼티지 서프리저를 달아서 정전기와 EMI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단 저항을 스플릿을 하죠. 그리고 그 스플릿된 사이에다가 캐패시터를 이렇게 달죠. 그래서 RC 필터 형태로 만들어서 캔에 대한 특성을 정전기적인 EMI적인 전자파에 대한 특성을 강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그 노이즈 보완 대책을 세워도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드별, 부품별 이상적인 해로보다는 안성맞춤에 대한 해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피지컬적인 관점, 그리고 에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재동기화에 대한 관점, 그리고 동기화로 간주해야 되는 관점들을 우리가 실습으로 다뤘었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의 계산법, 그리고 디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의 계산법, 그래서 500K bps
등등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기술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